안녕하세요. 작가 나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이게 켜져 있네. 팔리는 시나리오 쓰기 시즌2 시나리오 성공의 법칙 해볼게요. 오늘은 감정을 행동이 아닌 대사에 잡는 방법에 대해서 보면서, 기법에 대한 고려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삽입 지문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삽입 지문 아시죠? 여러분 대사 쓰기 전에 앞에 괄호 딱 넣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적는 거요. 삽입 지문은 캐릭터 이름과 대사 사이에 괄호를 넣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배우에게 지시하고 싶은 것을 짧게 적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체적으로 어떤 문장을 여러분이 대사로 적으셨을 때 오해가 날 법한 것 혹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될 때 이 삽입 지문을 우리가 쓰기도 해요. 근데 삽입 설명은 사실 지시하는 제스처가 행동 묘사를 전체를 동원할 만큼 의미 있는 행동이 아닐 때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서 손을 내민다. 괄호 손을 내민다. 오랜만이야 그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사에 남긴 정서적 의미가 대사를 문자 그대로 읽었을 때와 다를 경우에는 또 굉장히 유용하대요. 손을 내민다는 것 자체가 인사를 하는 거지만 어떤 형태의 인사를 하는 걸 정해주기 때문에 앞에 말했듯이 손을 내밀면서 오랜만이야 그지라고 인사하는 것은 이 행동, 삽입지문 손을 내민다가 필요한 거예요. 이 행동으로 제스처와 행위가 정해지기 때문에요. 근데 두 번째 예를 또 하나 들게요. 조롱조로 만나서 반갑군. 만나서 반갑군이라고 그냥 적어놓으면 반가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조롱조로면 만나서 반갑네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여튼 그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대사에 담긴 정서적 의미가 대사의 문자 그대로 읽었을 때와 다를 때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이런 부분 대사 자체는 반기는 거지만 조롱조로 하고 있다든지 이럴 때는 앞에 괄호를 해서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가 너무 뚜렷한데도 시나리오 검토 당사자들에게 어떤 특정한 식으로 해석하라고 적는 경우는 이제 오형의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어떤 예냐면 개자식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하는데 괄호에 놓고 화를 내며 이렇게 적을 때가 있대요. 상대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거 이 말 자체 안에 이미 화가 났다는 게 들어있대요. 당연히 화가 난 거 아닐까? 근데 적절한 표현을 감정을 표현한 대사를 내놓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감정 지분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럴 때가 또 있어요. 괄호에서 빈정대면서 오랜만이야 라는 이런 대사를 쓸 때가 있대요. 사실 빈정대면이란 삽입 구문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삽입 지문 자체들을 빈정거림들이라면서 빈정거리는 경우들이 있대요. 근데 조가 만나서 빈정대며 오랜만이야 라고 하는 지문을 지금쯤은 네가 저 세상에 간 개자식이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라고 바꾸면 빈정거리면서 오랜만이야 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대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빈정거리는 다른 대사를 넣는 방법도 있대요. 그럴 때는 빈정거리는 대사를 적었을 때는 괄호하면서 빈정대면라고 적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오랜만이야 라는 말 자체는 요것 자체로 우리가 어떤 감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죠. 대체로 오랜만이야 이렇게 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빈정대며 그죠? 오랜만이야 멋쩍은 듯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삽입 지문의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남용하지 않는 한 이 빈정거림이라는 것을 너무 남용하지 않는 한 빈정거림은 대사의 진정한 뜻을 전달하는 데 꽤나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해요. 만나서 반갑군 이 앞에 그죠? 괄호에서 망할 자식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생략해서 적는 경우도 있는데 요런 거는 이제 굉장히 좋은 방법은 아니랑 망할 자식이라는 말을 망할 자식이라는 듯 이런 식으로 적지 않죠.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글을 적어놓고 만나서 반갑군 하는 거예요. 어쨌든 삽입 지문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대요. 그죠?
대사를 정말 잘 쓰면 삽입지문 필요 없잖아. 앞뒤 문맥에 맞춰서 읽어봤을 때도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아듣게 다 되어 있는데 왜 삽입지문 괄호를 쓰고 난리야 라고 하는데, 보통 요런 작가들은 일반적으로 엄청난 고려를 받으면서 작업을 하는 너무나 성공한 작가들이 많대요.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는. 괄호하지 마 이렇게. 왜냐면 이미 그런데 이제 그런 작가들은 이제 괄호 속에 자기가 무슨 의미로 쓴 대사인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글을 읽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집중한대요. 큰 정성을 쏟아서. 그래서 이 괄호 속에 있는 말까지도 이제 유추해 가면서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삽입지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운이 좋다면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금방 모든 10명의 시나리오 검토 담당자들이 볼 거예요. 그리고 배우 손까지 거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는 시나리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앞부분을 재미나게 쓰지 않거나 뭔가가 그 감정이 읽어지지 않으면 그 대사 곧 15페이지 정도 읽었을 때 이걸 닫아버릴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사를 진지하게 하나하나 읽으면서 해석이 가능하게끔 해놓으면 시나리오 자체에 몰입을 못한다는 거예요. 대사의 느낌이 명확하지 않은데 대사의 톤이 대사를 문자 그대로 읽었을 때와 의미가 정반대라는 것을 알려주는 삽입지문이 없으면 그가 누군가를 싫어하는 누군가를 보고 갑자기 반가워하는 이유가 뭔지 헷갈려 할 거라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걸 아는 상대를 만났는데 반가워 이렇게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앞에 빈정거리며 멋쩍게 이런 말을 적어준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없으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던 두 사람들이 갑자기 밍크처럼 뒤엉키는 프랑스 영화를 볼 때처럼 앞에까지 되게 사이 안 좋았는데 이 대사를 쓸 때니까 또 사이 좋게 우호적으로 보인다는 착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혼란을 주는 것은 여러분의 시나리오를 읽는 사람들을 굉장히 방해하는 요인이 돼요. 대부분 여러분의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담당자들이 혼란을 딱 하나 겪으면 헤어나오지 못해요. 어느 정도냐면 저도 시나리오를 계속 PD님이나 대표님들이나 제작자 대표님들이랑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웃긴 게 제가 1고를 쓰다가 2고를 써요. 2고를 쓸 때 어떤 인물들은 이름이 바뀌어요. 근데 이 이름이 바뀐 것을 제가 이렇게 고쳐 적다가 한두 군데 원래 있었던 이름이 남아있는 거야. 걔가 남아있는 거야. 그럼 되게 신기한 게요. 정말 사람들은 정말 우리 글을 있는 그대로 읽어주나 봐. 나는 내 눈엔 잘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읽다 보면은 얘 이름이 나왔어도 내가 새로 바뀐 이름처럼 보일 때가 있고 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가 있어. 근데 걔는 이제 그러면 한신 정도 그 사람 이름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그 검토 담당자들이 읽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에 있었던 애가 어떤 역할로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시나리오에 어떤 글귀가 하나 잘못 들어가면 그거에 대한 오해가 너무 커지고 혼란이 커지고 굉장히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잘못됐는지 파악할 시간은 여러분의 시나리오를 읽는 사람들은 그것을 뭐가 잘못 적었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대로 계속 읽어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란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대사 앞에는 반드시 삽입지문을 해주라는 거예요. 중요한 삽입지문은 반드시 넣으래요. 하지만 없어도 될 것 같으면은 또 제거하세요. 그죠? 그리고 삽입지문 중에 점점점 해서 잠시간, 점점점, 잠시 이런 식으로 적을 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한순간의 대사 사이에 안녕 도대체 요즘 어떻게 지내? 점점점 괄호 잠시 적어놓고 잠깐만 너 클린브랜드에 갔었구나 이런 대사가 있대요. 여기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 요 가운데 제가 아까 했던 점점점 잠시 같은 것은 뭐냐면 순전히 한순간의 짧은 침묵,
짧은 휴식만을 가르치기 위해 사용되는 중립적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사 사이에 리듬감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삽입 지문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삽입 지문들은 누군가 말한 것을 앞에 말한 것과 뒤에 말한 것 사이, 혹은 누군가가 말한 것에 대한 대답을 할 때 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또는 말하는 사람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시간을 제공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배우나 감독에게 이런 리듬감을 만들기 위해서 작가가 인위적으로 넣은 아주 주제 넘은 수법이라고 막 이렇게 말하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리듬감들은 감독이나 배우를 위해 존재한다기보다는 다른 모든 시나리오를 읽는 시나리오 담당자들이 쉽게 여러분의 이야기에서 혼돈을 가지지 않고 상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넣기 때문에 과감하게 여러분 시나리오에서 대사 사이에 리듬감이 필요하다면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도 넣으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말을 글로 옮기는 여러분이 침묵을 글로 옮기지 못할 까닭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줄을 바꾸면서 빈칸을 넣는 걸로 행동에 리듬감을 주는 것처럼 그저 행위 자체도 줄을 바꿔가면서 빈칸을 사이에 넣어가면서 행동에 리듬감을 주는 것처럼 대사에서도 리듬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잠시, 잠깐 뭐 이런 식으로 한숨 쉬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삽입 구문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침묵을 메워 넣는다기보다는 침묵을 가리키는 역할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전히 기술적인 문제로만 사용되는 거라서 여기서는 비트라고 하거든요. 페이지에 등장하는 즉시 시선을 끌게 되어 있대요. 강하게 넣고 싶을 때는 행위를 한 줄로 적는 게 낫대요. 예를 들면 안녕 도대체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해놓고 괄호하고 잠깐 한 다음에 너 지금 클리블랜드에 갔었구나 라고 아까 했다면 조금 더 강하게 넣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녕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하고 대사 사이에 있는 삽입 구문이 아니라 지문으로 넣으셔야 돼요. 어떻게? 토니가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짓는다. 너 잠깐만 너 클리블랜드에 갔었구나? 이렇게 해서 어떤 리액션이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넣어주는 거예요. 톤이 리액션을 넣어주면 조가 받아치는 대사가 그걸 보고 해석한 대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장면을 연출하려고 노력하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페이스 조절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딱히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부드러운 휴식을 원할 경우에는 생략 부호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거봐 요즘 어떻게 지내? 어떤 삽입도 없이 점점점만 쓴다는 거예요. 잠깐만 자네 요즘도 어디를 가나 보지? 뭐 이런 식으로. 생략 부호는 간섭한다는 인상이 좀 덜한데요. 하지만 시나리오 검토 담당자들이 생략 부호에 여러분이 의도했던 만큼의 무게를 실어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원하는 리듬감에 따라서 삽입 구문으로 그 사이 괄호를 해서 잠깐 넣든지 아니면 그 사이에 지문을 아예 넣어서 얼마나 행위와 대사 사이에 행위가 들어가는지를 보여주든지 짧게 쉬길 원한다면 그냥 점점점으로 시간을 준다든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했던 무게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적을 건지를 이제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삽입 구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삽입 구문이 없으면 읽는 사람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감정대로 읽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다면 그에 맞춰서 삽입 구문을 다양하게 적어보시면 좋은데요. 이런 다양한 삽입 구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시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이 하고 쓰시고 계시는 장르의 다른 나왔던 시나리오들 있잖아요. 로맨틱 코미디면 로맨틱 코미디, 스릴러면 스릴러의 장르의 시나리오를 받아보셔서 거기 안에 괄호에 주로 들어있는 말들이 뭔지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지를 한번 그 괄호 속에 있는 내용들만 줄쳐가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시나리오 안에 괄호 대사 앞 삽입 구문으로 내가 어떤 것을 쓸 수 있는지가 조금
분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장르마다 삽입구문이든 문장이든 쓰는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스릴러의 문장으로 로맨틱 코미디를 쓸 수 없듯이 삽입구문에서 주로 나오는 말들도 차이가 나니까요. 한번 그렇게 시나리오를 구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일매일 글쓰기가 힘들어지는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 같아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향해서 한 발 다가가시길 바라면서 우리 함께 성장하도록 해요. 내일은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삽입구문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또 봬요. 감사합니다.